안녕하십니까, 홍박입니다. 즐거운 왕초보 바둑 프로로그 1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프로로그 시간은 왕초보 제1강을 이해하지 못하는 10가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보다 더 쉽게 설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바둑판으로 가시죠. 우리가 바둑판에서 할로를 한번 설명해 보죠. 바둑판의 가로줄과 세로줄이 만나는 그 점을 우리가 할로라고 합니다. 이쪽에도 할로가 되겠죠. 여기도 할로가 되겠습니다. 이 할로에다가 바둑돌을 놓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은 서양 체스는 이렇게 교차점과 교차점 가운데에 말을 놓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둑돌은 교차점에 놓는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해서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둑돌을 한번 놓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교차점에 놓고 또 이렇게 교차점에 놓고 이렇게 교차점에 놓았는데 이것이 서로 할로 숫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교차점은 이쪽 1번 흑돌은 교차점이 2개를 가지고 있고 이쪽 2번 교차점은 2번 흑돌은 교차점이 3개밖에 없는데 이 3번 흑돌은 교차점이 4개나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둑돌이 놓여져 있는 곳에 따라서 할로의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것을 기억해야지 된다는 거죠. 이 기가 가장 할로가 적은데 할로라는 것은 돌이 살아있기 위한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기에 있는 흑돌이 가장 살아있는 조건이 안 좋고 변에 있는 조건이 두 번째, 세 번째에 중앙에 있는 돌이 완전히 살아있는 조건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것은 바둑판의 특성 때문이죠. 바둑판이 기는 두 쪽이 잘라져 나간 반면에 기는 한쪽이 아래쪽이 잘라져 나갔겠죠. 그런데 이 중앙은 바둑판 중앙에 있기 때문에 잘라져 나간 면이 없어서 할로가 4개가 다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를 도 보면서 이 할로의 중요성을 알아보죠. 여기서 바둑돌을 이렇게 놓으면 흑을 두면은 그 다음에 백을 두도록 교대로 두도록 돼 있죠. 그래서 여기 기에 돼 있을 경우에는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 할로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단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지금 이 할로가 여기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 백이 막았으니까요. 그래서 단수를 치면 이 흑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또 단수를 치면서 따라가는데 흑이 도망을 안 가고 다른 곳에 이렇게 놓았다 하면은 이것은 이렇게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에 있는 것은 처음에 기에다가 바둑돌을 두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렇게 변에 있는 돌에 대해서 할로를 생각해 보죠. 이때는 이렇게 위에서 막았다 하더라도 할로가 이렇게 2개나 남아있죠. 2개나 남아있기 때문에 백이 흑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흑은 살아서 도망갈 수가 있어요. 흑이 이렇게만 도망가 준다 하면 이렇게 쭉 이렇게 도망가 주면은 이 흑을 백은 잡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고 죽는 거죠. 그렇지만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렇게 도망가지는 않겠죠. 흑은 이렇게 도망가질 않고 이렇게 위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렇다 하면은
이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으면 이 백은 다시 흙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흙을 잡으려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단수를 치면 오히려 백이 더 곤란해졌죠. 이쪽 백이 오히려 잡혔네요. 백이 공격한다 하더라도 흙이 활발하게 백을 공격하는 그러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에 있는 흙은 이렇게 백 한 점이 공격해서는 잡을 수가 없고 백 두 점이 이렇게 힘을 합쳐야지만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갈 수도 없어요. 도망가면 이렇게 따먹히기 때문에요. 그래서 102명이 함께 힘을 합쳐야지만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앙에 있는 흙돌은 이렇게 공배가 4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흙돌을 잡으려고 한다 하면은 이 104개가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100이 혼자서는 잡을 수가 없죠. 둘이어도 잡을 수가 없죠. 셋이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넷이어야지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앙에 있는 흙돌을 잡는다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기에 있는 흙은 위험하고 변에 있는 흙도 102명이 오면 위험하지만 중앙에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바둑규칙 10가지 개념 중에서 두 번째 개념이 따냄이라는 개념이죠. 바둑규칙 4조 2항에 따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상대방의 활로를 모두 막는 경우 활로가 없는 돌은 판에서 드러낸다. 이처럼 드러내는 행위를 따냄이라 한다. 참고도 3.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바둑판에 가시죠. 여러분이 보시는 바둑판의 참고도는 이렇게 이 흙 한 점, 기에 있는 흙 한 점을 이렇게 활로를 하나, 2개 이렇게 막음으로써 흙 한 돌이 따냄이 됐죠. 그리고 이쪽 변은 활로가 몇 개죠? 3개죠. 3개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 둘, 3개를 마지막 돌을 놓는 이 행위를 따냄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마지막 돌을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따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위쪽은 활로가 몇 개 있죠? 4개가 있죠. 하나, 둘, 셋. 이 마지막 활로를 막는 행위를 갖다가 따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이렇게 함으로써 따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 있는 건 활로가 몇 개라고요? 2개죠. 2개를 이렇게 막아보겠습니다. 따냄이 했죠? 이쪽은 활로가 몇 개라고요? 3개입니다. 하나, 둘, 마지막을 막는 행위를 따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활로가 몇 개라고 그랬죠? 4개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막는 행위를 갖다가 마지막을 지금 놓는 이 행위를 따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셨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바둑판에 흙과 돌이 서로 싸우고 있네요. 이제 흙의 차례가 됐는데 어디를 둬야지 따냄이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네, 이쪽을 이렇게 찾아냈다 하면은 이 마지막 활로를 찾아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바둑을 아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흙이 뒀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둔다고요? 백이 둬야죠. 백이 둔다면 어디다 둬야 되나요? 마지막 활로를 찾아보세요. 예, 흙의 마지막 활로는 이곳이죠. 이곳을 찾았다 하면은 여러분은 바둑을 잘 둔다 하겠습니다. 바둑판에 흙과 백이 서로 따냄 상태가 돼 있네요. 흙이 먼저 둘 차례가 됐는데 어떤 것을 따는 게 좋을까요? 이쪽 3점을 딸까요? 예, 이쪽 3점을 이렇게 따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백의 차례가 됐죠? 백의 차례에 어떤 것을 따내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것을 따내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은 흙의 차례가 됐죠. 어떤 것을 따내죠? 한번 맞춰보세요. 아, 이곳을 따내겠다고요? 아, 참 잘하셨어요. 이제 백의 차례가 됐어요. 어디를 따내죠? 이쪽을 따내죠. 네, 참 잘했습니다. 바둑의 10가지 개념 중에서 세 번째 개념인 착수금지를 배우실 거예요. 바둑규칙 제5조에 놓을 수 없는 것 착수금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래 참고도가 있다 보여드릴 거예요. 처럼 착수시 할로가 없는 곳은 도를 놓을 수가 없다. 상대방이 따내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바둑판에 가시죠. 바둑판에 참고도가 나와 있네요. 여기 이렇게 흑돌 3개가 나와 있는 거가 참고도 4-1이고 이쪽에 흑과 백이 나와 있는 것이 참고도 4-2가 되겠어요. 이때 바로 여기 흑돌 3개의 안쪽에 있는 이 교차점, X표 교차점에는 착수금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곳에 두면 이미 흑돌이 할로를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백돌은 따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은 착수를 금지할 수 있고 여기도 백돌이 흙이 다 둘러싸인 곳에서 백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백돌을 하나 놓으면은 할로 자체가 여기 백돌을 하나 X자에 놨다고 치면은 할로 자체가 흙이 이미 다 막았기 때문에 할로가 다 막은 것은 따냄이죠. 죽었죠. 그래서 이 흙이 따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착수를 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것이에요. 근데 이 개념은 바둑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가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지?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해하시죠. 바둑판에 보시면은 백이 할 차례라고 했을 경우에 백이 들어갈 수 없는 착수 금지의 곳은 어디인지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백은 이곳에 들어갈 수 없죠. 이곳은 흙이 모두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백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도 들어갈 수가 없죠. 백이 들어가게 되면은 흙이 모두가 다 둘러싸였기 때문에 이것도 백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도 역시 백은 들어갈 수 없죠. 흙이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죠. 이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흙이 다 둘러싸였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은 다 이 백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흙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백으로 다 둘러싸인 곳이죠. 이곳은 흙이 들어갈 수가 없죠. 백이 다 둘러싸였으니까요. 이것도 흙이 들어갈 수가 없죠. 백이 다 둘러싸였어요. 그러면 이것도 흙이 들어갈 수가 없나요? 이곳은 아니에요. 이곳은 백으로 다 둘러싸여 있지만 그 백을 흙이 다 둘러싸여 있고 이것이 마지막 할로이기 때문에 이곳에 흙이 들어간다 하면은 그거는 따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따냄이 돼가지고 백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착수금지인 이곳과 백으로 둘러싸였지만 이곳은 다른 곳이라는 것을 아시게 된다 하면은 여러분은 이미 바둑을 두실 줄 아는 분이 되겠습니다. 바둑판의 그림 중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백은 이곳에 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이곳은 흙이 들어갈 수 없어요. 백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착수금지죠. 이것도 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백으로 전체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착수금지죠. 그런데 이곳은 흙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없나요? 이곳은 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놓는 순간에 이 103점이 흙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따냄이 되는 거죠.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어디 한번 해보시죠. 이제 이렇게 흙으로 놔보면 이쪽은 흙으로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착수금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은
흙으로 이렇게 놓으면 백세점이 따먹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다시 흙이 둘차례가 돼가지고 이것을 놓으면 이쪽에 있는 백도 또 다 따먹혀서 이쪽의 백은 죽은 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유사한 것 같지만은 다른 이 모양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만 착수금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바둑규칙 제6조에서는 도로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10가지 개념 중에서 삶은 4번째 개념이고 죽음은 5번째 개념이죠. 딸 수 없는 돌은 산 것이고 딸 수 있으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바둑판에 가서 참고도를 보시죠. 바둑판에 보시면은 지금 흙의 차례가 돼가지고 이 102점을 이렇게 따냈어요. 그럴 때 이 참고도 1하고 참고도 2가 흙이 어떤 것이 살아있나요? 둘 다 살아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만 살아있나요? 자, 우리가 보겠어요. 착수금지가 이렇게 한 곳, 두 곳 이렇게 독립된 두 곳이 있는 경우만 산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살아있네요. 근데 이곳은 이렇게 할로가 2개가 있지만은 이렇게 독립되어 있지 않고 붙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없네요. 이쪽은 착수금지가 돼서 들어갈 수가 없지만은 이쪽은 백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흙이 이걸 따먹는다 하더라도 마지막 할로는 백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쪽은 착수금지, 이쪽도 착수금지지만 이곳은 들어갈 수가 있고 착수금지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이렇게 백이 따냈기 때문에 이쪽의 흙은 죽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같이 할로가 하나, 둘, 두 개씩 할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쪽은 독립된 2개의 할로를 가지고 있고 이쪽은 붙어서 2개의 할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바둑을 두실 수가 있어요. 독립된 2곳에 집이 있으면은 산다라는 그러한 개념은 알겠는데 독립되지 않고 이렇게 집이 함께 있는 것은 죽느냐 라면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번에는 3개가 되는 것을 흙이 따보겠어요. 이렇게 흙이 따면 다음에 100의 차례가 되기 때문에 가운데 치중을 해서 이 흙은 독립된 2 집을 짓지 못해서 죽었어요. 나중에 이 백이 이렇게 흙을 잡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흙이 따고 또 백이 이렇게 들어가면 흙이 딴다 하더라도 나중에 백이 마지막 할로를 맞기 때문에 이 흙은 죽었죠. 이번에는 흙이 이렇게 104점을 따가지고 집은 한 채지만 이렇게 4곳이 비었을 경우에도 사는지 죽는지 알아봐야겠네요. 이때 흙의 차례가 돼서 집을 못 짓게 방해를 하지만 그러나 흙은 이렇게 독립된 2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4개가 돼 있는 백을 잡아서 나란히 4개의 집을 갖다가 지었다 하면은 독립된 2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줄로 되어 있는 집은 4개를 확보하면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줄로 되어 있는 뚱뚱한 집은 어떤가요? 한번 해보죠. 이렇게 흙이 4점을 잡고 집 4개를 할로 4개를 확보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백이 막으면 이 흙은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이렇게 흙이 살려면 독립된 2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을 갖춰야 되는데 이때 백이
치중을 하면 흙은 독립된 두 집을 짓지 못하고 이렇게 마지막 한로를 백이 메워서 죽게 되었네요. 따라서 네 집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렇게 두 줄로 네 집을 확보한 경우에는 살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섯 집은 어떤가요? 흙이 한번 이렇게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백에 할 차례가 됐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메우게 되겠죠. 그러면은 흙은 두 집, 독립된 두 집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때도 백의 차례가 됐기 때문에 방해를 하네요. 그러면은 흙은 독립된 두 집을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죠. 흙이 그냥 이 백을 잡는다 하더라도 백도 이 흙을 둘러싸서 막으면 백이 두 점을 땄지만은 독립된 집을 확보하지 못하여서 결과적으로 이 101점을 잡았지만 마지막 남은 한로를 백이 메우게 되어서 이 흙은 죽게 되었네요. 따라서 이 흙이 이렇게 다섯 집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백이 먼저 공격을 하면 이 집은 살아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여섯 집은 어떤가요? 여섯 집을 갖다가 이렇게 흙이 확보했을 때 백이 독립된 두 집을 지지 못하게 이렇게 치중을 한다 하더라도 흙이 가운데를 이렇게 놓으면 백이 집 짓는 걸 방해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독립된 두 집을 확보해서 이 흙은 살아있네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여섯 집을 두 줄이지만은 여섯 집을 확보한 집은 살아있다. 상대가 먼저 공격을 해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살아있는 집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독립된 두 집을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먼저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고 이렇게 다섯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살 수가 없지만은 여섯 집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둑 규칙 7조는 패라는 개념이죠. 10가지의 바둑 개념 중에서 여섯 번째 개념인 패를 설명하고 있네요. 흙과 백이 상대방의 돌 한 개를 번갈아 가며 딸 수 있는 형태를 패라 한다. 이 경우에 다른 곳에 한 번 이상 놓은 다음 패감쓰기에 패를 딸 수 있다. 참고도 7-1에서 7-3까지 3개의 참고도를 제시하고 있네요. 자, 바둑판으로 가시죠. 바둑판에는 1번, 2번, 3번 3개의 참고도가 있죠. 1번을 흙으로 이렇게 101점을 따면 2번이 되는 거죠. 2번을 101점이 흙 1점을 따면 3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3번은 다시 1번하고 똑같은 모양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패라고 합니다. 1, 2, 3, 3개의 참고도를 실전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번의 참고도에서 100이 이렇게 흙 1점을 따면 2번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2번에서 이번에는 흙이 101점을 이렇게 따면 2번이 됐다고 했죠. 근데 이 2번에서 다시 이 100이 흙을 따면 3번이 되는데 이 3번이 1번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서로 따면 이거는 바둑이 게임이 끝나질 않죠. 이것만 하다가 하루 종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해서 서로가 교대로 딸 수가 없고 한번 이렇게 100이 땄으면은 그 다음에 흙은 이렇게 됐다면은 안 되고 흙은 다른 곳에 이렇게 한 수를 둔 다음에 100이 이곳을 이렇게 받으면 그때 이렇게 딴다라는 그러한 규칙을 마련했다는 거죠. 이때 또 100은 따서는 안 되고 100은 다른 곳에 이렇게 한번 둔 다음에 흙이 막으면
그때 다시 딴다 이거죠.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실전을 통해서 한번 폐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볼까요? 백이 이렇게 기로 쳐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흙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 밀고 나갈 때 흙이 위에서 막으니까 백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흙이 막았어요. 이래서 귀에서 살기 위한 기사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백이 단수를 쳤어요. 이때에 백이 이렇게 막는 행위를 패로서 막는 거예요. 이럴 때 흙이 이렇게 따면 아까 배운 거에 의하면은 다시 백이 여기를 딸 수 있나요? 여기 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백은 다른 곳에 한번 두어야지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이렇게 두었을 때 흙이 이걸 막아주면 그때 이렇게 백이 딴다는 거죠. 이때 흙도 여기를 딸 수 있나요? 딸 수가 없어요. 흙은 이곳으로 이렇게 한번 두면 백이 여기 두 점이 잡히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막을 때 그때 흙은 딴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백이 다시 이걸 딸 수 있나요?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이 이곳을 이렇게 막을 때 흙이 이렇게 단수를 친다 하면 그때 다시 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흙은 다시 여기를 따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는 흙은 여기서 요 한 점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백이 단수당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막을 때 그때 흙이 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백은 여기 딸 수 있나요? 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쪽으로 이렇게 단수를 치면 흙이 이렇게 막아줄 때 다시 백이 이렇게 딴다는 거죠. 다시 흙은 딸 수 있나요? 안 되죠. 흙은 할 수 없이 이것을 이렇게 백 한 점을 잡은 다음에 백이 도망가면은 그때 이렇게 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네요. 바둑의 10가지 개념 중에서 9번째 개념인 빅이 나왔네요. 빅은 흙과 백이 한 곳 이상의 공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여 서로 따낼 수 없는 형태이다. 빅은 집계산에서 제외한다. 자, 바둑판으로 가시죠. 7번째 개념인 집과 8번째 개념인 공배는 쉽기 때문에 생략하고 9번째 개념인 빅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이 됐죠. 간단하게 집은 이렇게 흙이 둘러싸여 있는 곳은 흙의 집이고 백이 둘러싸여 있는 집은 백의 집이고 공배는 흙과 백 사이에 있는 요 세 점을 공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흙집은 몇 개의 집인가요? 네, 한번 세어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흙집은 10개의 집이겠습니다. 흙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교차점을 할로를 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흙집이 10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집은 몇 집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배는 몇 개가 되나요? 공배는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과 공배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흙은 이렇게 공배가 하나, 둘, 이 백을 사이에 두고 공배가 2개가 있는데 이 흙은 살았나요? 예, 이 흙은 죽었어요. 왜냐하면 독립된 2개의 집을 확보하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여기에 이 흙돌도 이렇게 공배가 백과 사이에 두고 2개가 있는데 살았나요?
이것도 독립된 두 집이 있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놔볼까요? 이 흙이 손을 떼서 백이 이렇게 흙을 잡으러 간다라고 할 때에 흙이 이렇게 딱 놓으면 다음에 백이 돌 차례가 돼서 가운데 치중하면 흙이 다른 곳에 둔다 하더라도 백이 또 잡으러 가도 또 따면 또 백이 잡으러 가도 흙이 따면 나중에 마지막 공배를 백이 메우기 때문에 이 흙은 죽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흙은 죽었습니다. 지금 바둑판의 모양은 어떤가요? 흙과 백이 이렇게 공배를 두 개를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흙은 살았나요? 죽었나요? 이 백은 살았나요? 죽었나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상황인 빅인 겁니다. 흙도 백도 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백이 들어가 볼까요? 백이 들어가면은 흙이 따겠죠. 그러면은 이때에 백이 흙의 두 집을 독립된 두 집을 못 짓게 막는다 하더라도 흙이 이곳을 두어서 독립된 두 집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 흙은 살아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백은 흙을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럼 흙은 백을 공격할 수 있나요? 공격할 수가 없죠. 흙이 한번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이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백이 따버리기 때문에 흙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흙과 백이 서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백이 4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가요? 흙은 어차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죠. 흙이 들어가는 순간 백이 따먹으니까요. 백이 공격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백도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3개만 돼도 백이 들어가면 4개가 돼서 흙이 독립된 두 집을 짓는데 4개면은 더 크게 짓죠. 그래서 이렇게 두 곳이 공배가 있고 안에 상대편이 3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양은 어떤가요? 이 모양도 역시 흙은 들어갈 수가 없죠. 흙이 들어가면 백이 전체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공배를 메워서 흙을 잡기 때문에 흙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 백이 들어가서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빅이 될 수도 있고 백이 잡을 수도 있는 거죠. 백이 한번 쳐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흙이 따먹었어요. 이때 백이 이곳에 두 집을 짓지 못하게 막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흙은 이렇게 막아서 독립된 두 집을 지었습니다. 이래서 백도 쳐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모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곳에 공배가 있어서죠. 이쪽으로 마찬가지로 백이 들어가도 모양은 똑같죠. 왜냐하면 좌우 동형의 모양이니까요. 이때 백이 이번에는 이곳을 막아보겠습니다. 그래도 흙은 이쪽을 막아서 독립된 두 집을 지었죠. 그래서 이 모양은 백이 흙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흙도 물론 공격을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흙은 들어가면은 바퀴 백으로 다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냥 따먹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은 흙과 백이 서로 공격을 할 수 없는 공배가 두 곳이 대치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빅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빅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셨죠? 그러면 마지막 개념인 10번째 개념인 동형 반복은
왕초보 바둑에게는 힘들기 때문에 왕초보 제1강에서 배우시고요. 여기서 프롤로그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